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명의로 같이 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하는데요. 중개협회의 양식에는 약정을 하고 며칠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때 한 사람이 변심해서 일부러 불허가가 나오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 매도인은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2025년 10월 15일자로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시려면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관행적으로 매매 약정서라는 거를 쓰게 되셨고요. 허가가 나오면 그때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 대해서 시행된 게 아직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하실 때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매매하는 법, 매매 약정서를 쓸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꿀팁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맛있는 법률 정보, 이지연 변호사의 법률 레시피입니다. 먼저 매매 약정서라는 게 뭔지를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약정서라는 형식으로 먼저 체결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매매 약정서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아마 토지거래 허가 없이 너무 자세한 내용으로 미리 계약을 하면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협회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만 하면 너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도 하기 전에 아니면 허가가 난 이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변심을 한다든지 내가 생각한 중요 조건이 있었는데 허가 후에 그 조건으로 본 매매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갑자기 그 조건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협회 양식보다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면 이거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아파트에 생긴 것은 최근이지만 원래도 개발구역 땅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몇십 년 전부터 원래 있기는 있던 제도거든요. 이때도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고요. 형사처벌 규정은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처벌까지 되려면 처음부터 아예 허가 신청할 생각도 없이 고의적으로 허가를 무시하고 매매할 계획으로 계약한 경우에만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 내용 자체에 아예 이 약정은 허가 신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예전 판례들에 의할 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너무 안 정해놔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총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도 계약 예정 금액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부 사항과 일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왜 강남 상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몇 년 전부터 먼저 허가 제도가 시행이 됐었잖아요. 실제로 총 매매 대금을 안 정해뒀다가 허가를 받고 나서
시세가 갑자기 오르니까 매도인이 변심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정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명의로 같이 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하는데요. 중개협회의 양식에는 약정을 하고 며칠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약정은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허가 신청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예를 들어서 매매 약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변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셔서 이 내용을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 명의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변심을 해서 허가 신청 자체에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페널티를 어떻게 둘지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을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페널티로는 보통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땡땡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넣어두시면 좋겠죠. 네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했는데 불허가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내용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서로 귀책 사유 없이 불허가로 나올 때는 약정을 무효로 하고 조건 없이 약정금을 반환하는데요. 이때 한 사람이 변심해서 일부러 불허가가 나오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매도인은 허가가 나올 줄 알고 더 이상 집도 안 보여주고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치거나 자기도 이사갈지 계약을 이미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매수인 귀책 사유로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 매도인은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불허가 사유가 한 사람 쪽 귀책 사유일 때는 페널티를 정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허가가 되는 게 보통은 매수인 책임인 경우가 많아요. 허가 신청을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불허가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 매수인 입장이시라면 페널티를 넣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수 있고요. 특히 지금 대출을 너무 어렵게 해놨잖아요. 매수인이시라면 약정 단계에서부터 대출이 확실히 나오고 자금 조달이 확실히 되는지를 미리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페널티도 넣지 마시고 특약으로 이 부분은 대출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는 식으로 반드시 특약을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토지 거래 허가가 나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변심을 해서 본 계약 체결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방지를 위해서 역시 토지 거래 허가가 나오면 7일 이내에 본 매매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는 식으로 정해두시는 게 좋고요. 한 사람이 변심하는 경우에는 역시 손해배상금 페널티 조항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약정서를 쓸 때 꼭 챙겨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허가구역 매매 관련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법률 꿀팁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연 변호사의 법률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